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35조 원 추경안에 대해서 그 바로 다음날 정부가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제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등 이런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그러죠? 그 다음에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젠 요 얘기가 민주당에서 35조 원 추경안을 제안하고, 그 다음날 열린 이 국가재정 전략회의였거든요.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는 반대를 한 거죠. 왜냐면 추경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정 지출은 더 늘리지 않는다라는 그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긴축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는 거부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점에서 추경이 중요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지, 저희는 정치 채널, 정치 얘기하는 곳이 아니죠. 추경은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많은 논조가, 그 다음에 많은 뉴스라든지 거기서 사실상 민주당이 주장했던 얘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추경 반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의미를 좀 봐야 되는 게 이거라고 봐요. 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치 보조금을 없애고, 동감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얘기 했습니다.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의미를 부여해봐요. 과연 이 경제 보조금이 무엇일까 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이제 소상공인도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궁금해요. 저도 사실 이 정부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 경제 보조금을 살린다라는 표현에서 이 경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소상공인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포함이 되는지가 저는 그게 너무 이제 궁금해요. 정말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마음속을 들어갔다가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 경제 보조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생각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진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너무 힘들다는 거는 아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고 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죠? 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어가는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렵다라는 거는 명확한 사실인데, 그럼 정부가 얘기하는 이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이 표현이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이 경제 보조금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부가 지원할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좀 희망을 걸어보는 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이 카피에, 이 경제 보조금을 살리고라는 이 의미에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좀 희망을 걸어봐요. 물론 지금 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사실상 보면은요, 지금 현 정부가 함께 출범하면서 함께 시작한 재정 긴축, 이거는 제가 매번 지금 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부터 말씀드렸었잖아요. 재정 긴축 들어간다. 왜냐하면 재정 준칙이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예고됐던 사실이었는데, 그래서 이 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제가 밝힌 거고, 사실상 야권에서 얘기하는 추경 편성은 이런 확장 재정에 대해서는 이제는 반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제 보조금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싶다라는 거죠. 정부가 생각하는 이 경제 보조금을 살린다는 의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포함되기를 간곡하게,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뭐 전체적인 논조는 되게 공감을 해요. 정말로 이게 효과가 없었던 지출이라든지 예산 아끼는 거는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걸 필요성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아끼지 않아야 된다. 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은행권이 부실해지죠. 은행권이 부실해지면 기업들도 돈을 못 구하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처럼 이제 넘어지는 겁니다. 정부도 알죠, 그 사실을. 그래서 저는 좀 다시 한번 희망을 걸어보지만 경제 보조금에 이 말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떤 지원 정책들이 꼭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35조 원 추경안을 얘기한 다음에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원래 예고돼 있었거든요. 이거는 바로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열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는 윤 대통령이 재정 지출은 없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사실 메시지를 던진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젠 흘러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뭐 정치색이 없어요. 그냥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준에서 있는 그대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추경이 되게 중요한 아젠다거든요. 사실상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지금 재정 긴축을 하고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도와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민주당 안도 사실상 좀 실망스러웠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소상공인이라는 카피가 없어서 좀 실망스러웠었고, 그래서 사실상 좀 추경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정부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이 경제보조금을 살린다라는 이 표현에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혹시 채널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제 또 오해하실까봐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김태현의 정치쇼 가서 경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정관용의 시사본부 가서 경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KTV 아시죠? 이거 나라 방송입니다. 정부 방송이에요. 거기에 가서 경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정치색이 치우쳐 있으면 사실 안 부르거든요. 일단 전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냥 팩트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플랜을 잡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다나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는 플랜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를 이제는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지 뭐 누가 나쁘다 누가 좋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댓글에다가 무슨 뭐 콕 집어서 누구를 욕한다든지 뭐 콕 집어서 뭐 정부가 어떻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정치 유튜버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냥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래야 된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래야 된다. 특허 프리랜서 입장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안을 주시는 공간이지 뭐 정치색을 띠고 막 욕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매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오늘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이거 얘기하면은 괜히 또 오해도 많이 하실까봐 하지 말까 하다가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민주당이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이제는 사실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흘러가는 걸 알아야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팩트만 말씀드려야 되겠다. 팩트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됐다는 생각에 이제는 오늘 좀 늦었지만은 늦은 시간에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설적인 공간이지 이게 뭐 정말로 뭐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 이게 추경만 아니었어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원래 아시잖아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은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 거. 근데 추경은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행정부가 나서야 되죠. 국회에서 또 나서야 되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작년부터 그랬지만은 추경 얘기가 나오면 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우리 구독자님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오늘도 인사하고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이 9시 35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늦었죠, 제가. 그래서, 이게 아침부터 너무 바빠서 오늘 오전에 경희대 강의가 있어서 4시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그 IBK 기업은행이랑 같이 카페24랑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모여서 그 정부 지원 정책, 정부 지원 정책 사이트도 알려드리고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이제 3시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 7시간을 연달아 강의를 한 거예요. 그때 목이 가더라고요, 또. 그래서 지금 목상 많이 잠겨 있죠, 지금. 그래서 뭐 감기 이런 거 아닙니다. 목을 많이 써서 그런 거고요.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로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정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막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이제 대출 중심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항상 소상공인 분들에게. 그래서 정말 막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어떻게든 막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IBK 기업은행이랑 거기에 모였던 소상공인 분들랑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질의응답 받으면서 그 대출 중심으로 가고 있는 정부 지원 정책과 그 다음에 또 소상공인들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좀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이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독자님이 계시니까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또 한편으로는 좀 뭐를 느꼈냐 그러면, 거기에 계신 한 40명 정도? 30명? 40명 정도가 그 소상공인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좀 약간 이렇게 빵 터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소상공인 분들이시니까 걔도 저를 좀 알겠지라고 해서 제가 저 여자 정보매 혹시 아시는 분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저는 채널 홍보를 안 하잖아요. 채널 홍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선착순 이런 지원 정보는 공유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굳이 주위 분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가 그랬더니 정말로 몇 분은 아시더라고요. 몇 분은 아시는데 많이들 모르셔서, 야, 내가 채널을 잘 운영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이런 걸 우리가 젊은이들 용어로 현타라고 그래야 합니다. 현타. 현타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홍보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 가족님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이미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렸던 정보들이다 보니까 많이 아실 텐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처음 들었던 정보들인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여정 가족님들 다 아시는데, 그리고 많이 지원도 하셨는데, 근데 정보를 진짜 모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정 가족님들은 제 정보를 계속 보시니까 되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빠르게 지원하시는 거고,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도 알고 준비도 하시고 이런데, 제 채널 모르신 분들은 오늘 이제 오셨던 분들인데 진짜 당연히 알아야 될 정보도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거 모르시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돈만 많이 나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전혀 모르셔서, 야, 이거는 내가 분발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분발해서 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조금 더 그 생활이 윤택해지고 조금 더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반성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40분이 넘어갔네요. 밤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올려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스케줄 때문에 그래도 약속은 지켜드립니다. 저는 약속은 해요. 그래서 내일 해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오늘 했던 내용은. 하지만은 데일리 정보는 항상 여러분께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정보맨, 끝까지 성실하게, 여정답게, 꾸준하게, 늘 있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추경이 빨리 진행이 되고, 이렇게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특히 이제 소급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돼서 더 이상 이런 제 채널에서 뭐 정부가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 그게 소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요, 잘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막 서로 이렇게 밀당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라서 제발 제 채널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셨죠, 여러분? 예, 힘내십시오. 저도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간 상태예요, 지금. 하지만 여러분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